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영화 포드 앤 페라리를 보고 왔습니다. 평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장르의 자동차에 관련된 영화였기 때문에 여기 평점은 한 95%의 평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구나 하고는 이제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 마음에서 별 기대는 하지 않고 갔었는데, 의외로 그 2시간 32분의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아주 재밌게 보고 온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스포츠카 드라이버의 켄 마일즈라는 사람과 그리고 캐롤 쉘비라는 카 디자이너의 두 사람이 1960년도 당시, 특히 이 영화에서는 1966년도에 르망 24시에 참가하면서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과 그 우정의 얘기와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어떻게 페라리를 이 르망 24시에서 이길 수 있었는 거에 대한 그런 줄거리의 영화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페라리 차가 계속 64년부터 1969년 사이에 계속 이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스포츠카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페라리 중소기업 자동차 회사가 자금난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포드는 또 포드대로 대기업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헨리 포드 2세가 그때 당시 회장이었었는데 그 자동차 매출이 좀 많이 부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 회사의 그 아이디어가 우리도 이제는 스포츠카 경기에 좀 참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승한 차들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 매출과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드사가 엔초 페라리 회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냐면 192억 원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계약할 때 엔초 페라리가 처음에는 승낙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만났는데, 그 계약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느냐면 포드가 스포츠카에 대한 기술력과 모터 스포츠의 통제권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엔초 페라리는 모터 스포츠카에 대한 그 야망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변호사랑 그냥 식사를 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엔초 페라리는 그냥 경영권만 넘겨줄 생각이었는데, 포드가 스포츠카까지 자기네들의 제일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자존심이었고. 근데 그것까지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을 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포드는 이제 그 스포츠카 대회에 페라리를 꺾고자 하는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켄 마일즈와 그리고 캐롤 쉘비에게 10개월간의 르망 24시에서 이 페라리를 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망 24시라는 경주가 어떤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1923년부터 시작된 르망 24시 모터 스포츠카 경기 대회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 르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2명의 드라이버가 24시간 동안 3시간, 4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프랑스의 시골길,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시골길 자체도 굉장히 좁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250km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고 속도 330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경기 대회에서는 이 정도의 최고의 속도도 이 자동차는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또 장기간 4,8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여야 하며, 그리고 9,000번 이상의 변속
계속 이렇게 바꾸잖아요. 섰다 뭐 이래 뭐 빨리 갔다 뭐 어쨌다 뭐 변속을 견뎌내야 하는 차. 근데 그런 차를 운전하는 카 드라이버는 어떠한 사람일까를 좀 잠깐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시력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주인공 켄 마일즈는 자동차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만 듣고 이 느낌과 이 감정으로 이 모든 오감들이 자동차와 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르망 24시는 이렇게 속도와 자동차의 그 내구성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런 차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경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위험은 무려 25%의 치사율을 가지는 그런 위험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모는 카 드라이버들의 그 열정은 조금 더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탈리아가 특별히 그 수체질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승님께서 이탈리아 만행 다녀오셨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수체질,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일본 분들도 수체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체질의 그 특징은 장인정신, 일을 잘한다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분들이 이런 수체질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최고의 차, 스포츠카에서 최고면 다른 자동차에서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그 전쟁 때 만들었던 자동차였었을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더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발전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카에 빠져 있었던 그 배경이, 옛날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참 이렇게 보면 말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동차가 나왔는데, 남자들은 또 이 빨리 가는 그 말 대신을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의 그 귀족들의 취미랄까, 그런 것들이 그 기사도 정신과 부합이 되어서 말타기도 물론 있지만 자동차 경기대회, 그리고 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족풍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을 뿐더러 1960년도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차 한 대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고, 또 거기에 경주할 수 있는 땅까지 있다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귀족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시잖아요. 1960년도 우리들은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뭐 전쟁이 끝나고 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그 환경은 아주 열악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차가 이렇게 스포츠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페라리도 물론이지만 그 이탈리아 차로서는 알파 로메오라는 차도 있고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도 이탈리아 차더라고요. 말은 차에 대한 이름은 알았는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 차인지는 몰랐고요. 거기에서 더 알게 된 거는 모데나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지방에 있는데, 이곳은 유럽 레이싱의 심장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 유명한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알파 로메오라는 이런 자동차의 그 회사, 본사?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지금 그 가문들도 그 지방에 산다고 하네요. 이래서 저도 이번에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스포츠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차는, 여기 스포츠카에서 제일 1위를 차지하는 차가 그 부가티 차라고 합니다. 프랑스 차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벤틀리도 영국 차인데 완전 수공으로 만든 자동차이죠. 여기에
이런 우리가 평소 때 알지 못했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들이 다 거의 이런 르망 24시나 기타 스포츠 경주 대회에서 우승한 차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F1 선수는 파이럿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차를 대표하는 그 문양들도 이제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특히 켄 마일즈나 캐롤 쉘비 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그 아시아는 나무를 치면 우리나라는 뿌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아시아 쪽 특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이렇게 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는 나무의 기둥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미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들은 나무의 가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가지는 이렇게 보면 화려하게 폈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꽃이 피고. 특히 가지의 나라에서는 가지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축적한 것들이 다음 생에는 또 대한민국에 가깝게 태어나면서 또 그 나라에서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또 축적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다가오는 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정법 공부를 한 이후에 이런 생각을 접목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그 자동차의 열정을 쏟음으로써 그 덕분에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아주 자동차의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과 연구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성능이 좋은,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잖아요. 그런 차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정법 공부를 보면 번개 맞은 사람은 번개에 죽는다. 그리고 한번 로또에 걸린 사람은 계속 로또에 걸린다. 그리고 집안 가족사에서도 그 선조 중에 어떤 병으로, 예를 들어서 암으로 갔다면 그 후손도 암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그 뜻이 각자 그 공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도 무슨 가족들 중에서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것과도 이유가 있는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인 최고의 카 레이스 드라이버인 켄 마일즈도 이 1966년 르망 24시에서 그 페라리를 꺾고 우승을 합니다. 페라리 그때 66년도에 출전한 페라리는 아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를 3대를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차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또, 그리고 그때 아주 유명한 그 페라리 카 드라이버도 조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66년도에 르망 24시 대회에 불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른 받쳐주지 않는, 운이 받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포드 GT가 이 66년도 르망 24시에서 차가 다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켄 마일즈가 남겨놓은 의미가 좀 많죠. 늦게나마 켄 마일즈 씨 같은 여러 자동차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더 발전된,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는 자동차를 몰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 유럽의 사람들의 이 화려한 자동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좀 느낌이 가는 거는 부가티와 그리고 페라리도 좋고요. 람보르기니도 좋아요.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항상 8월 달에 세계적인 자동차 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생겼으니 한번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포드 앤 페라리 영화 본 후기 감상 잠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었습니다.